14권 단종 3년 4월 18일 개사 첫번째 기사 1455년 명경태 6년 일본국 대마주 종원칠 종전국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단종실록 14권 단종 3년 4월 18일 개사 두번째 기사 지편전 부제학 하위지 등이 사관원의 상소 가운데 노성하고 중후한 사람을 가려서 좌우에 두소서라고 하는 말이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여 상사하여 사직하기를. 신등이 모두 용렬한 자지로서 경연에서 대제하여 중임을 감당하지 못함을 항상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데 그늘의 간관이 말하는 바는 신등의 병폐를 바로 마쳤으니 신등은 더욱 항공하고 두렵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임금의 덕의 성취는 경연에 달렸다고 하였습니다. 더구나 전하의 성학이 성취될 때를 당하여 시위 소천한다는 비방을 받으니 심히 두렵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신등의 지책을 파면하도록 허락하소서니 사장을 돌려주도록 명하였다. 시위 소천은 한서주 운전에 나오는 말로 제덕이나 공로가 없어 직책을 다하지 못하면서 한가 자리만 차지하고 농만 받아 먹물 비유 일컬어 한 말이다. 단종실록 14권 단종 3년 4월 18일 개사 세번째 기사 좌부승지 권남이 영친연을 베푸니 환관 전균을 보내어 주악과 연패를 내려주었다. 영친연은 크게 출세를 한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베푸는 연회이고 연패는 궁중 또는 각 관청의 잔치 때 나라에서 내려주던 패백이다. 단종실록 14권 단종 3년 4월 20일 을미 첫번째 기사 우의정 환학 형주판서 이변 도승지 신숙주를 보내 중국 사신을 벽제에서 맞이하였다. 단종실록 14권 단종 3년 4월 21일 병신 첫번째 기사 지편전 부제학 하위지 등이 상사하여 사직하기를. 신등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경연의 직책은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중하여 반드시 그 사람을 숙덕과 중망이 있어 본래 임금이 경신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언론하는 가운데 임금의 뜻을 감동시킬 수 있고 이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어 보탬이 되는 바가 있고 임금도 또한 반드시 마음을 기울여 청납하여 자연히 함양훈도되고 덕승을 성취할 것이니 강독에만 의뢰할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그 직임자가 아니면 직책을 가하지 못하여 비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진실로 임금의 덕을 훼손시킬 것이니 국가의 근심이 어느 것이 이보다 크겠습니까? 전하께서 여순의 자질을 가지셨고 학문의 보양의 책임이 바야흐로 경연에 있는데 신등이 모두 무상한 사람으로서 이 직임을 외람되게 탐하여 아침 저녁으로 진강하되 넉넉히 수만 채울 뿐이고 오로지 부진 개광하여 성덕을 만분의 1도 돕지 못하였으므로 항상 부끄러운 마음을 품어 사피할 생각이 간절하였습니다. 그늘의 관관이 말하는 바는 진실로 일시의 공론이나 엎드려 바라건대 신등의 간절한 청을 굽어 살피시고 신등의 원을 쫓으시어 다시 신택을 가하여서 경연의 직임을 중하게 하소서. 신등이 감히 이념하여서 비방을 피함은 자신의 사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관계되는 바가 매우 커서 신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성상께서 밝히 아실 것입니다. 했으나 사장을 돌려주라고 명하였다. 무상한 착한 형실이나 공직이 없음이고 부진 계광은 광범위하게 널리 진술합니다. 신택은 인재를 신중히 선택합니다. 단종실록 14권 단종 3년 4월 22일 정류 첫번째 기사 조칙과 고명을 모하관에서 의식과 같이 맞이하였다. 칙서에 이르기를 황제는 조선국왕 모에게 치교한다. 이제 고명을 방강하여 너의 차 송씨를 봉해 왕비로 삼고 아우러 관복과 체패를 하사하여 내관 고보와 내사 정통을 보내어 이를 가지고 가서 주게 하니 이르거든 영수할지어다. 그러므로 치교하는 바이다. 반사하는 물건은 주체 7개, 적관 일정, 검잠, 검적, 실세화, 결자 등의 물건 전부이다.
삽화 검추자 1개 복 일부로서 2투 곧 1투는 대홍저사 대삼 1건 청저 사체 투건 검적 계자 배자 1건 청나 채 투건 검적 개하피 일부 상아홀 일지 1투는 대홍직검 견해 당사 사 개화 단삼 1건 남암화 아호 1건 유청암화 저사군 1건이며 예복감 1좌 호상 등의 물건 전부이다. 홍나 소금 포보 2조 홍견단 2조 홍금포 표견리 장면화 1조 저사 암세화 대홍 1필 암세화 심청 1필 암세화 유청 1필 암세화 앵가록 1필 아대홍 1필 심청 1필 흑록 1필 유청 1필 백모 사포 10필이다 하고 고명에 이르기를 봉 천순웅 황제는 제하여 이르노라. 조정에서 작을 내려주는 것은 은혜를 이루어줌에 근본함이니 비필은 집을 도와 순정함을 귀하고 나라의 정전을 베풀어 시행함에 그치지 말지어다. 그대 송신의 조승 국왕의 모의 아내로서 유순하기로 일컬었음이 있으니 서로 도와 이루어서 욕됨이 없게 하라. 그대의 지아비가 이미 왕작을 이어받았으니 그대에게 귀칭을 내려주어 특별히 조선국의 왕비에 삼으니 그대는 더욱더 부도를 삼가조차 번가돋도록 하라. 공경할지어다 하였다. 마침내 교서를 반포하였다. 경사는 성령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그 은혜를 가리는 것은 사유하는 데 있다. 내가 유충한 몸으로 조중의 큰 기업을 이어받아 지키니 그 부하된 달을 이기지 못할까 염려하여 밤낮으로 두려워했는데 경태 6년 4월 22일에 황제 폐하의 조칙을 헌봉하고 왕비의 고명과 관복을 하사하시 그 제에 이르기를 뭐라고 하였으니 이 어지 과인과 과처만의 다행이랴. 이는 또한 일국의 시민들과 함께 영광이니 마땅히 너그러운 온전을 펴서 큰 경사를 가지하리라. 경태 6년 4월 20일 새벽 이전에 모반 대영 모반 자손으로서 조부모나 부모를 모살하였거나 구매한 자, 서첩으로서 남편을 모살한 자, 노비로서 부인을 모살한 자,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 고독 연매로 사람을 해한 자, 강도나 절도를 범한 자 이외는 이미 발각되거나 발각되지 아니하거나 이미 결정되었거나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모두 용서하여 죄를 면제한다. 감히 유지 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하는 자가 있으면 그 죄로서 죄를 줄 것이다. 하늘로부터 명이 있어 종묘의 은혜를 두터이 받아 나라와 함께 기쁨을 같이 하니 관대한 법을 거행하라 하노라. 적광경의 무늬를 새겨놓은 금으로 만든 관이고 실세화는 가는 꽃무늬를 새겨 넣거나 붙인 것이다. 성명은 중국 황제가 고명을 내렸음이며 구매는 때리고 욕함이고 고독은 뱀, 진해, 뚜꾸비 등의 도끼가 든 음식을 남에게 몰래 먹여 복통, 가슴앓이, 토혈, 하열 등의 증세를 일으켜 죽게 하는 것이다. 연매는 주문이나 젖수로 남을 저주하여 죽게 하는 것인데 염은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쇠꼬쟁이로 심장을 찌르고 눈을 후벼 파고 손발을 묶는 것이고 매는 나무나 돌로 귀신을 만들어 놓고 저주를 비는 것이다. 압승술이다. 유지는 사유의 교지이다. 총뇌는 총에 물건을 내려줍니다. 단종실 14권 단종 3년 4월 22일 정려 두 번째 기사 제도의 관찰사 도질제사 채치사가 전문을 올려 할애하였다. 단종실록 14권 단종 3년 4월 22일 정려 세 번째 기사 조칙을 맞는 의식은 다음과 같았다. 영조위는 다음과 같다. 기일 전 3일에 예조에서 내외에 선섭하여 각기 그 직책을 다하게 하고 기일 전 1일에 충호위에서 장전 모화관 서북쪽에 설치하되 남양하게 하고 유사에서 홍문을 장전의 북쪽에 세우고 결제하며 또 숭례문과 성내의 거리와 경복군 문에 결제한다. 그리고 액정서에서 골정을 건정전 한가운데 남양하에 설치하고 고명 칙서 안에과
관복 안을 골정 안에 설치하며 고명 직서 안은 동쪽에 있고 관복 안은 서쪽에 있다. 향 안은 그 남쪽에 놓는다. 그리고 사자의 자리는 향 안의 동쪽에 설치하되 서양하게 하고 전하는 고명과 칙서를 받을 자리를 향안 앞에 설치하되 전하의 서는 자리를 전정의 길 서쪽에 설치하되 북쪽으로 가까이 하여 북향하게 하고 용정과 여담 이 전에 오르기를 기다려 배 위를 중도에 설치하되 북향하게 한다. 중후에서 소차를 입위 서쪽에 설치하고 또 악차를 전정의 서쪽에 설치하되 모두 남향하게 한다. 아항령이 헌현을 전정에 베풀되 남쪽으로 가까이 북향하게 하고 현율량의 거위 위를 서계 위에 설치하고 전학의 자리를 중계에 설치하고 모두 서쪽으로 가까이 동량하게 하고 전이가 문관 일품 이하의 자리를 동쪽 길 동쪽에 설치하고 종친과 무관 일품 이하의 자리를 길 서쪽에 설치하되 매 등마다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북향하게 하고 서로 대하여 머리가 두게 한다. 종친은 매 품의 반수를 따로 자리를 설치하고 대구는 특별히 정일품의 앞에 자리를 설치한다. 감찰 자리의 둘을 문무반의 뒤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개상의 전의의 자리를 중계에 설치하여 동쪽으로 가까이 서양하게 하고 개하의 전의의 자리를 동계 아래에 설치하고 동쪽으로 가까이 서양하게 하고 통찬 복례랑은 남쪽에 조금 뒤로 물러 있게 하고 또 통찬 복례랑의 자리를 서계 아래에 서쪽으로 가까이 동량하게 하되 모두 북쪽을 위로 하고 복례랑이 종친과 문무 외간에 시립하는 자리를 광화문 밖에 설치하되 서로 향하게 하고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문관은 동쪽에 있게 하고 종친과 무관은 서쪽에 있게 한다. 중후 위에서 전하의 악차를 모화관에 남향하에 설치하고 병조 정랑이 황옥 용정의 둘을 장전의 한가운데 남향에 설치하고 고명의 용정은 동쪽에 있고 칙서의 용정은 서쪽에 있게 한다. 향정을 그 남쪽에 놓아둔다. 액정서에서 전하의 지영위를 장전의 서쪽에 설치하되 북쪽으로 가까이 동량하게 하고 복례랑이 종친과 백관의 자리를 장전의 남쪽에 설치하되 서로 향하게 하고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문관은 동쪽에 있게 하고 종친과 무관은 서쪽에 있게 한다. 그날의 병조 정랑이 금, 고와 황의 장을 갖추고 전학서의 전악이 고악을 갖추는데 모두 장전 앞에 진열하고 기다렸다가 이를 맞이하여 인도한다. 북이 초음을 아뢰면 병조에서 제위로 하여금 대가 노부와 군사들을 진열하게 하고 판사복이 여연과 어마 장마를 베풀어 놓되 모두 홍련문 밖에 의식과 같이 나누어 세우는데 앞뒤의 기 보대는 각기 갑수를 갖추고 군사들도 같다. 창대는 창을 가지고 검대는 장검을 가지며 사대는 궁시를 휴대한다. 차례를 열을 지어 부호를 정숙히 하고 떠들지 못하며 정친과 백관은 모두 조방에 모인다. 북이 위험을 알리면 정친과 백관이 상복 차림으로 실립 위로 나아가고 제위에서 각기 그 소속을 독려하여 건등전의 뜰로 들어가 진열하고 시신은 개하에 나아가 좌우로 나누어 쓰고 여러 호위의 관운과 도진무 둘, 내금이 절제사 둘, 충의위 충순이 절제사 각각 하나, 은금을 찬 중추 넷, 갑옷을 받는 상호군과 줄을 받는 상호군 각각 하나, 궁시를 가진 상호군과 운금을 가진 대우군, 책을 가진 대우군 각각 둘, 궁시를 가진 호군과 비신호군 각각 8, 사복관은 6이다. 사금이 각각 기복을 갖추고 상서, 사, 관원이 보호를 들고 모두 사정전 한문 밖에 나아가서 기다린다. 판통내가 한문 밖에 나아가 보복하고 꿇어앉아 중음을 개청하면서 판사복이 연을 건정전 문 밖에 남양하여 놓는다. 북이 삼음을 알리고 종소리가 그치면 내외의 문을 연다. 판통내가 보복하고 꿇어앉아 외판을 아뢰면 전하가 익성관에 곤룡포를 갖추고 여를 타고 나오는데 산순의 시위는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상서관이 보호를 받고 앞에서 인도하여 임금이 연을 타기를 기다려서 보호를 말에 싣는다. 건정문에 이르러 판통내가 보복하고 앉아 전하에게 여에서 내리어 연을 타기를 개청한다. 무릇 여연을 타고 내릴 적에는 판통내가 모두 앞으로 나아가서 보복하고 앉아 개청한다.
전하가 여에서 내려 연에 오르면 좌우의 시신이 연을 협시하고 가기를 보통대의 의식과 같이 한다. 판통대가 꿇어앉아 어가가 출발하기를 결정하고 보복하였다 일어나면 연이 움직인다. 판통대가 연을 옆으로 애써 인도하여 나가면 장의가 인도하고 따르기를 보통대의 의식과 같이 한다. 어가가 광화문 밖의 시신의 말을 타는 곳에 이르면 판통대가 보복하고 꿇어앉아 어가가 잠시 머무르기를 결정하고 전하가 시신들에게 말을 타라고 말하면 판통대가 물러와 시신들은 말을 타라고 칭한다. 그러면 통찬이 말을 전장하여 시신들이 모두 말을 탄다. 시신들이 말을 다 타고 나면 판통대가 부부가 꿇어앉아 어가가 출발하기를 결정하고 부복하였다 일어난다. 어가가 움직이면 고치가 진작하며 종친과 백가는 몸을 굽히고 어가가 지나가면 몸을 바로하여 차례로 시위한다. 어가가 장차 모아간에 이르면 시신이 말에서 내려 누워 서서 몸을 굽히고 어가가 지나가면 몸을 바로 한다. 어가가 나무 밖에 이르면 판통대가 연 앞으로 나아가 부복하고 꿇어앉아 연에서 내려 열을 타기를 결정하고 일어나서 시벼 돌아간다. 그러면 전하가 연에서 내려 열을 타고 악차로 들어가는데 산선의 시위는 보통대의 의식과 같이 하며 정치과 백관도 모두 막차로 나아간다. 막차를 설치하는 것은 땅의 형편에 따라 적당히 한다. 사자가 장차 이르면 전하가 면복을 갖추고 정친과 백관이 모두 조복을 갖춘다. 복렬왕이 정친과 백관을 나눠 인도하여 모두 지영위에 나아가고 판통대가 보복하고 앉아 악차에서 나오기를 결정하여 전하를 인도하여 지영위로 나아간다. 판통대 두 사람이 좌우에 보복하고 산선은 뒤에 진을한다. 고명과 조칙 등이 이르면 판통대가 보복하고 앉아 국궁하기를 결정하여 전하께서 국궁하여 맞이하고 정친과 백관들도 같이 한다. 사자가 고명과 조칙을 받들어 각각 용정 안에 놓고 관복을 가진 자는 장전 앞에 쓴다. 판통대가 평신하기를 결정하여 전하가 몸을 바로하고 정친과 백관도 같이 한다. 용정이 나와 길에 오르면 사향 두 사람이 내직 별감이 공복을 입는다. 향정을 협시하고 계속 상향한다. 용정이 남양하여 잠시 머무르면 금고가 앞에 있고 다음은 기대, 다음은 종친과 백관이 말을 타고 가며 다음이 대가 노부인데 전하는 연을 타고 가고 다음은 황의장 고악이며 다음은 향정, 다음은 용정이며 다음은 관복 여담, 다음은 사자가 말을 타고 간다. 이와 같이 맞이하여 경복궁에 이르면 모두 말에서 내린다. 복례랑이 정친과 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동서 편문으로 들어가 모두 자리에 나아가고 훈사들은 들어가 진열하기를 보통대 의식과 같이 한다. 판통대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문으로 들어와 입 위에 나아가고 여연과 말, 노부는 건정문 밖에 멈춘다. 황의장은 들어와 걸정 안에 진열하여 산은 가운데 있고 선은 좌우로 나누어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전계 위의 동서와 정계의 좌우에 들었습니다. 곧 명, 조칙의 용정과 관복 여담이 정문으로 들어오고 사자가 따라 들어온다. 협률량이 꿇어앉아 부복하여 휘를 들고 일어나며 악공이 축을 쳐서 풍악을 연주한다. 그리고 판통례가 부복하여 꿇어앉아 국궁하기를 결정하여 전하께서 동양하여 국궁하고 용정과 관복 여담이 지나가면 판통례가 평신하기를 결정하여 전하께서 평신하고 복향하였습니다. 정친과 백관들도 같다. 오직 문관만이 서양하고 국궁하는 것이 다르다. 용정과 여담이 전에 오르면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소차로 들어가고 사자가 고명 조칙과 관복을 받으러 각각 안 위에 놓는다. 협률량이 꿇어앉아 휘를 눕혀놓고 부복하였다 일어나면 악공이 얼을 긁어 풍하게 되친다. 린내가 사자를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면 판통례가 꿇어앉아 소차에서 나오기를 결정하여 전하를 인도하여 배 위로 나아간다. 산수는 소차에서 머무른다. 전이가 사배하라 하고 하면 판통례가 부복하고 꿇어앉아 국궁 사배흥 평신하기를 결정하여 전하께서 몸을 굽혀 풍악을 연주한다. 전하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하며 풍악이 그친다. 정친과 백관도 국궁 사배흥 평신하는 것이 같다. 통찬이 또한 창한다. 무릇 통찬이 찬창하는 것은 모두 전의의 말을 받아서 한다. 판통례가 꿇어앉기를 결정하여 전하가 꿇어앉고 정친과 백관도 같다. 통찬이 또한 창한다. 사향 두 사람이 대직 별감이 공복을 입는다. 향을 향한 앞에 올리면 전하가 꿇어앉아 세 번 상향하고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물러간다. 판통례가 부복흥 평신하기를 결정하여 전하가 부복하였다 일어나 몸을 바로한다. 정친과 백관도 같다. 통찬이 또한 창한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해 서계로 올라가서
수칙 위에 나아가면 사자가 재수가 있다고 칭한다. 판통내가 부복하고 꿇어 앉아 홀로 꽂기를 계승하여 전하가 꿇어 앉아 홀을 꽂는다. 만약 홀을 꽂기가 불편하면 근시가 홀을 받든다. 아래와 같다. 아래도 같다. 정신과 백관도 같다. 통천이 또한 창한다. 오직 홀을 꽂지 않는 것이 다르다. 사자가 칙스를 받들고 서양하여 전하에게 주면 전하가 받아서 근시에게 주고 근시가 칙스를 펴서 전하에게 본다. 전하께서 본다. 이를 마치면 근시에게 주어 근시가 다시 안에 놓는다. 판탄동가 보복하여 고두하고 홀을 뽑아가지고 일어나 평신하기를 계승하여 전하가 보복하고 고두하고 홀을 뽑아가지고 일어나 평신한다. 통찬이 부복 흥 평신하라고 창하여 종친과 백관이 부복하였다 일어나 평신한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내려와 배 위에 나가면 전이가 사배하라 하고 판통내가 부복하고 꿇어 앉아 국궁 사배 흥 평신하기를 계승하여 전하가 국궁하고 풍악을 연주한다. 사배하고 일어나 평신하면 풍악이 그친다. 종친과 백관도 같다. 통찬이 또한 창한다. 판통내가 홀을 꽂고 몸을 굽히고 3번 무도하고 다시 꿇어 앉아 3번 고두하기를 계승하여 전하가 홀을 꽂고 국궁하여 3번 무도하고 다시 꿇어 앉아 3번 고두한다. 판통내가 산호하기를 계승하여 전하가 손을 모아 이마에 대고 만세하고 또 산호하기를 계승하여 전하가 만세하고 2번 산호하기를 계승하여 전하가 만만세한다. 정친과 백관도 같다. 통찬이 또한 창한다. 다만 홀을 꽂는 것이 다르다. 무릇 만세를 부르면 악공과 궁교가 일제히 따라 부른다. 판통내가 출규, 부복, 흥, 사배, 흥, 평신하기를 계승하여 전하가 홀을 뽑고 부복하였다 일어나며 풍악을 연주하고 사배하고 일어나 평신하며 풍악이 그친다. 정친과 백관도 같다. 통찬이 또한 창한다. 다만 홀을 뽑는 것이 다르다. 판통내가 예가 끝났다고 아뢰고 통천이 또한 창한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악사에 나아가 면복을 벗고 익선관과 골륜포를 갖춘다. 인내가 사자를 인도하여 이방으로 나아가고 복례량이 정친과 복무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동서 편문으로 나와 조복을 벗는다. 그리고 액정서에서 골정과 안을 철거하고 사자의 자리를 동쪽에 베풀고 전하의 자리를 서쪽에 베푼다. 인내가 사자를 인도하여 동쪽 정문으로 들어와 전에 올라 배 위에 나아가 액정서에서 임시의 욕설을 베푼다. 서양하여 쓰고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서쪽 정문으로 들어와 전에 올라 배 위에 나아가 액정서에서 임시로 욕설을 베푼다. 동양하여 쓴다. 판통내가 보복하고 꿇어 앉아 국궁 재배 흥 평신을 계승하여 전하와 사자가 몸을 굽히고 2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 다음에 자리로 나아가 욕석을 베푼다. 다래를 향한다. 이에 마치면 인내가 사자를 인도하여 내려와 동계로 나오고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내려와 서계로 나온다. 전하가 사자를 배웅하여 건정문 밖에 이르러 전하는 열을 타고 내전으로 들어가고 산천의 시위하는 보통 때의 이식과 같이 한다. 본조에서 경사가 있으면 백관이 들어가 하리하기를 보통 때의 이식과 같이 한다. 사자는 태평관으로 가고 종친과 묵무백관은 분사하여 태평관에 나아가 자리로 돈수 제배례를 행한다. 영조 이는 조책을 맞이하는 의시고 결체는 색실, 흥급, 색종이 등을 다리나 지붕이나 문 위에 걸어 오색으로 아름답게 장식하던 일이다. 임금이 행전한 중국의 칙사를 맞이할 때 환영하기 위해 만들었다. 액정서는 태조 1년 1392년에 설치한 왕명의 전달인데 임금이 쓰는 붓과 배료의 공급, 궁중 열쇠의 보관, 대궐뜰의 슬비 등을 맡아봤으며 고려의 액정국을 계승한 관청이다. 여담은 들것에 담았다거나 어깨에 맨 짐이다. 악차는 임금이 거둥 때 막을 치고 쉬던 곳이다. 헌현은 악기를 달아놓는 틀이다. 그 위는 휘를 드는 자리이고 지영 위는 칙수와 고명을 맞이하는 자리다. 초음은 의식을 행할 때 처음에 울리는 북소리, 광화문에 큰 북을 두드리는데 초음에는 백관이 모이고 이음에는 문 밖에 나오고 삼음에는 뜰에 들어오는 것이다. 중음은 바깥 준비가 다 되어 임금의 거둥을 알리는 음이다. 중음이 울리면 임금은 곧 거둥하였다. 외파는 밖의 준비가 다 되었다는 뜻이다. 협시는 양옆에 모심이고 장위는 의장과 시비이고 상향은 향불을 피워 올립니다. 산호는 나라의 큰 의식에 황제나 임금의 축수를 피하기 위하여 신하들이 2손을 지켜들고 만세 또는 천세를 일제히 외치던 일이다. 이방은 정실의 동서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부옥이다. 다래는
중국의 사신을 맞이해서 차를 대접하던 의식이다. 분선은 관청별로 나눕니다. 단육실록 14권 단종 3년 4월 20일 정료 네 번째 기사. 왕비 송씨가 고명을 받는 의식은 다음과 같다. 기일 전 1일엔 4시 부에서 외명부의 막차를 정전의 문 밖에 설치하고 공주 이하는 북쪽에 있게 하고 부부인 이하는 남쪽에 있게 한다. 그날에 상참이 그 소속들을 거느리고 향안을 정전의 북쪽에 남향을 설치하고 고명, 명복, 안 향안의 남쪽에 설치하고 고명은 북쪽에 있게 하고 명복은 남쪽에 있게 한다. 왕비의 배 위를 고명, 명복, 안의 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전찬이 내명부의 배열 위를 전정의 길 동쪽에 설치하되 매 등마다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서양하게 하고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그리고 또 내명부의 배 위를 전정의 길 동쪽에 설치하되 배 등마다 자리를 달리하여 북향하게 한다. 동쪽이 위가 되게 하며 외명부의 배 위를 전정의 길 서쪽에 남쪽으로 가까이 설치하되 공주 이하는 동쪽에 있게 하고 부부인 이하는 서쪽에 있게 한다. 매 등마다 자리를 달리하여 겹술로 북향하게 하고 서로 대하여 머리가 되게 한다. 사찬이 사빈의 자리를 동계 아래에 동쪽으로 가까이 설치하고 전찬과 전하는 그 남쪽에 조금 뒤로 물러 있게 하되 모두 서양하여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내시부에서 외명부의 문 외 위를 막차 앞에 설치하되 공주 이하는 북쪽에 있게 하고 부부인 이하는 남쪽에 있게 한다. 매등마다 자리를 달리하여 겹술로 동향하게 하고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내시가 먼저 안 두 개를 정전 한문 밖에 바싹 다가서 갖다 놓고 외명부 시각에 따라 모두 막차에 모여 각기 예복을 갖추면 상의가 모두 엎드려 꿇어 앉아 중음을 개청한다. 사찬, 사빈, 전찬, 전원이 먼저 자리에 나아가고 내명부가 모두 예복 차림으로 한문 밖의 동상에 나아가 서양하였으며 사빈이 이를 인도하여 배열 위로 나아가고 외명부가 막차에서 나와 문 외 위에서 나아간다. 사자가 칙서와 고명과 명복을 받들고 건정전에 이르러 안 위에 놓으면 전하가 칙서를 받는 예를 행한다. 두 사람이 예를 행하는 의식은 영칙이에 있다. 이를 맞으면 동판 내시 두 사람이 들어와 사자 앞으로 나아가면 사자가 고명과 명복을 동판 내시에게 주고 동판 내시가 앞으로 앉아서 이를 받아 중문으로 들어가 한문 밖의 안 위에 놓는다. 사자는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내시가 나와서 예가 끝났다고 고하며 막차로 나아가고 전하도 악차로 나아간다. 상의가 부복하고 꿇어 앉아 외판을 개청하면 상궁이 고명을 받고 상복이 명복을 받들어 모두 여관이 도와서 거둔다. 정전의 안에 위에 놓는다. 왕비가 예복을 갖추고 상궁이 인도하여 나와 배 위로 나아가는데 시위는 보통 때의 의식과 같다. 여관이 상향하고 상의가 부복하고 꿇어 앉아 사배하기를 개청하여 왕비가 사배한다. 상궁이 고명과 명복 안 앞으로 나아가 서양하여 하고 서서 제서가 있다고 칭하면 상의가 부복하고 꿇어 앉아 꿇어 앉기를 개청하여 왕비가 꿇어 앉는다. 상궁이 고명을 취하여 큰 소리를 읽고 나서 왕비에게 주면 왕비가 받아서 전원에게 준다. 전원이 꿇어 앉아 받아가지고 일어나서 안 위에 놓는다. 상의가 부복하고 꿇어 앉아 부복흥 사배를 개청하여 왕비가 부복하고 일어나 사배한다. 상궁이 왕비를 인도하여 잠시 막차로 나아가 명복을 갖추고 다시 배 위로 나아간다. 상의가 부복하고 꿇어 앉아 사배하기를 개청하여 왕비가 사배한다. 예가 끝나면 상궁이 왕비를 인도하여 내전으로 들어가고 사빈이 내명부를 인도하여 나간다. 상침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안을 철거하고 왕비의 좌석을 설치하되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하고 고명 안을 좌석 앞에 동쪽으로 가까이 설치하고 향안 두 개를 전 밖에 좌우로 놓는다. 상궁이 왕비를 인도하여 나와 자리 앞에 놓으며 노연이 피어오르고
나와 자리에 오르면 노연이 피어오르고 산선의 씨는 보통대의 의식과 같다. 여관이 받들어 잡는다. 저는 이 고명을 안 위에 놓으면 사비인이 내명부를 인도하여 배 위로 나아가고 사천이 사비하라 하면 천천히 사비하라 창하여 무릇 천천히 찬창하는 것은 모두 사천의 말을 받아서 한다. 내명부가 사비한다. 전원이 서계로 올라가 좌석 앞으로 나가 부부가 꿇어 앉으면 전천히 꿇어 앉으라고 창하여 내명부가 모두 꿇어 앉는다. 전원이 대신 치사하여 이르기를 모관의 첫 무시 등은 공경이 생각하건대 왕비전하께서 곤원이 후덕하시고 경명이 새로우시여 하늘의 뜻 복을 받아 만복이 이르셨으니 모든 신첩들은 기쁘고 즐거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고 하례가 끝나면 부복하였다 일어나 내려와서 제자리로 들어간다. 천천히 부복흥 사배하라 창하여 내명부가 부복하고 일어나 사배한다. 이를 마치면 사빈이 인도하여 나간다. 또 사빈이 외명부를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면 천천히 사배하라 창하여 외명부가 사배한다. 전원이 사계로 올라가 좌석 앞으로 나아가 부복하고 꿇어 앉으면 천천히 꿇어 앉으라 창하여 외명부가 모두 꿇어 앉는다. 전원이 대신 치사하여 사는 위와 같다. 하례가 끝나면 부복하였다 일어나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천천히 부복흥 사배하라 창하면 외명부가 부복하고 일어나서 사배한다. 이를 마치면 사빈이 인도하여 나간다. 상의가 좌석 앞으로 나가 부복하고 꿇어 앉아 얘가 끝났다고 아뢰고 일어나서 물러 나온다. 왕비가 자리에서 내려오고 상궁이 앞에서 인도하여 막차로 들어간다. 종친과 문무회관이 조복을 갖추고 국문 밖에 나와 진하하기를 보통대의 의식과 같이 하고 치사하기를 공경히 생각하건대 왕비 전하께서 고논의 덕에 합하시고 바르게 중궁에 서하시어 하늘의 성명을 받으셔서 만복이 유동하니 모든 신서들이 기쁘고 즐거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한다. 이날 임금이 태평관에 행차하여 하마연을 베풀고 황궁하고 도승지 신숙죄를 보내어 아청면포 단단령 이벌 초록주겹 탑포 이벌 대홍주 천릭 이벌 백초겹 리두 이벌 백초사마 이벌 백초과 이벌 흑촌립 2개 화 2켤레 두 해구를 두 사신에게 나누어주고 또 두목, 장웅, 오수에게 각각 아청, 연포, 칙령 한 벌, 회색 주겹, 천릭 한 벌, 피화 한 켤레, 초립 하나를 주고 그 나머지 두목에는 각각 회색 주겹, 천릭 한 벌, 마피와 한 켤레, 초립 한 개를 주었다. 외명부는 왕족 종친의 여자 처민 문무관의 처로서 남편의 직품에 쫓아 봉작을 받은 여자의 통칭이다. 배열 위는 모시고 늘어선 자리이고 문외 위는 문밖의 자리이고 노연은 향로연기이고 하마연은 중국 사신이 도착한 당일에 택판관에서 임금이 직접 베풀던 잔치이다. 단종실록 14권 단종 3년 4월 23일 무술 첫 번째 기사. 도승지 신숙주를 보내어 사신에게 문안하고 수양대군도 또한 사신에게 문안하니 사신이 상대 예례를 강권하여 수양대군은 동벽에 앉고 관반 박중손과 권준 및 신숙주는 서벽에 앉아 다례를 행하였다. 수양대군이 다례가 마치고 나니 사신이 신숙주에게 말하기를 수양군은 전하가 다 아는 바이니 내가 내일 그 집에 가서 보려고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하므로 신숙주가 말하기를 어찌 감히 마음대로 하십니까? 전하께 아뢰는 것이 감이다니 사신이 말하기를 청컨대 전하께 아뢰어 주십시오 하였다. 수양대군이 관방과 승지에게 이르기를 주상께서 만약 허락하시면 내가 마땅히 사신이 아직 왕궁에 가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양할 것이다 하고 승지와 더불어 애골하여 아뢰었다. 신숙주가 다시 사신관에게 가서 선전하기를 수양의 댁에 가셔도 가합니다 하였다. 수양이 바로 다음에 사신관에 들어가 그 오고자 하는 뜻을 사례하니 고부가 말하기를 수양대인의 현명하신 이름을 천하에 일컬었는데 내가
가보려 하는 것이 오히려 늦었습니다. 이제 이미 전하를 배웠으니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수양대군이 말하길 전하께서 반드시 대인을 청할 것입니다. 대인께서 왕궁에 가시지 않고 먼저 제 집에 오려 하시면 실로 미안합니다. 하니 고부가 말하기를 옳습니다. 하였다. 상대리에는 서로 마주 앉아 다리를 행하던 일이다. 관반은 사신을 접대하기 위하여 사신관에 파견하던 정산품 이상의 관원이다. 선전은 임금의 명령을 전합니다. 단조실록 14권 단종 3년 4월 23일 무술 두번째 기사. 임금이 태평관에 행차하여 이 1년을 베푸고 이로부터 매일 성지 제추들을 보내어 문안하였다. 이 1년은 중국 사신을 맞아 이튿날에 나라에서 사신에게 베풀던 연회이다. 단종실록 14권 단종 3년 4월 24일 기해 첫번째 기사. 전라도 운봉 옥과 흥량 장수 순창 광주 장성 여산 진안 진산 태인 임실에서 서리가 내렸다. 단종실록 14권 단종 3년 4월 24일 기해 두번째 기사. 환관 홍득경을 보내어 녹포 300정 건치 300수 건대구 160미 해체 100소 사슴 2마리를 두 사신에게 나누어주었다. 이로부터 매 5일마다 식물을 보내주었다. 단종실록 14권 단종 3년 4월 24일 기해 세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아뢰기를 전일에 여러 차례 술을 금하기를 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윤호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신등이 다시 생각하니 지난해에 농사를 실패하여 민간에 먹을 것이 떨어지고 지금 또 가뭄이 심하여 아직도 파종을 하지 못하였으니 청군대 사신의 연회와 각전의 공산하는 것 외에는 한결같이 모두 술을 금하여 막대한 비용을 감하도록 하소서 하니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단종실록 14권 단종 3년 4월 25일 경자 첫번째 기사. 전라도 옥구 고선 검구 익산 남원에서 서리가 내렸다. 단종실록 14권 단종 3년 4월 25일 경자 두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지금 여러 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 진실로 염려가 됩니다. 청컨대 구학을 수리하고 천맥을 깨끗이 하며 온통한 옥사를 심리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진술하며 드러난 뼈와 시체를 묻어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14권 단종 3년 4월 26일 신축 첫번째 기사. 전라도 금산과 담양에 서리가 내렸다. 단종실록 14권 단종 3년 4월 26일 신축 두번째 기사. 두 사신이 각기 두목을 보내어 마필과 사라 자사를 바쳤다. 단종실록 14권 단종 3년 4월 26일 신축 세번째 기사. 도승지 신숙주가 두 사신을 청할 예골하니 온집 년을 사정전에서 베풀고 안구와 내구말을 각각 한 필과 칼 일부를 내려 일부씩을 주었다. 온집 년은 중국 사신을 맞은 지 닷새째 되는 날 나라에서 그들 사신에게 베풀던 연회이다. 내구만은 궁중의 사복시에서 기르던 말이다. 단종실록 14권 단종 3년 4월 27일 임인 첫번째 기사. 전라도 무주와 용담에 서리가 내렸다. 단종실록 14권 단종 3년 4월 27일 임인 두번째 기사. 두 사신이 수양대군의 집에 가니 수양이 서창으로 맞아들여서 사신을 북벽에 수양은 동벽에 관반은 서벽에 앉아서 다리를 행하고 두 사신에게 각각 안구와 말 한 필, 접선 50파, 칼 일부, 후지 100장, 인삼 10건, 흑마포, 백접포 각각 5필, 만화석 5장을 주고 두목에게 각각 흑마포 한 필, 칼 일부, 접선 3파를 주었다. 도승지 신숙주가 선원을 가지고 와서 사신을 보고 선전하기를 수양군은 나에게 공로가 있기 때문에 국정을 맡겼으니 내인에게 내 뜻을 알아주면 내가 너무 기쁘겠다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이곳에 와서 수양군의 충성을 보니 진실 우연이 아닙니다. 전하께서 위임하시는 마땅합니다. 전하가 모두 수양군의 공과 충성을 압니다 하였다. 수양이 들어와 앞으로 앉으니 신숙주가 궁온을 내린 뜻을 전하자 수양이 4번 절하고 머리를 조하고 사신 앞에 나아가 말하기를 전하께서 대인이 오셨기 때문에 궁온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수양이 큰 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수양군의 공은 천하가 다 아는 바이며 황제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조정에서 파다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세히 들었습니다. 전하가 수양군을 당나라의 이정에 비합니다. 수양이 사양하여 말하기를 황제께서 덕이 중하시고 전하께서 복이 많으셔서 사직에 애기 없으려니 난신이 저절로 주룩된 것뿐입니다. 내가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 제가 주룩했고 사신이 말하기를 수양군이 아니시면 일이 어떻게 평정되었겠습니까? 하고 또 말하기를 오늘의 연회에 전하께서 수양군의 공로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들이 반드시 황제께 주달하겠습니다. 아니 수양이 말하기를 나도 또한 오늘의 잔치를 황제께서 반드시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사신이 말하기를 수양군이 북경에 갔다 돌아오실 때에 야인들은 급급하게 회한하므로 조정에서 괴이하게 여겨 물었더니 야인들이 말하기를 조선에서 안평군과 황보인 김종서들이 모반하여 호문에 변이 생길까 두려워서 급히 돌아간다고 했는데 뒷날에 과연 난을 평정하였다는 사실을 조정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수양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조정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사신이 말하기를 야인들이 조선의 군사를 두려워하는 것은 화를 잘 쏘기 때문입니다. 아니 수양이 말하기에 어찌 잘 쏘겠습니까? 아니 사신이 말이 아닙니다. 천하에서 가장 잘 쏩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정통 14년 야선의 사자가 북문에 와서 소란을 일으켜요. 초유를 하였으나 이를 결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사실입니까? 아니 수양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변장이 어찌 감히 받아들이겠습니까? 소란은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궁우는 임금이 신하나 백성에게 내려주던 술이다. 단종실 14권 단종 3년 4월 27일 이민 세번째 기사 호조의 전지하여 김종수의 집을 시녀 내은이에게 내려주고 자수궁 시녀 상복 김씨에게 부의로 쌀콩 아울러 20석과 종이 70권 초 1필 관각을 내려주었다. 단종실 14권 단종 3년 4월 28일 개미호 첫번째 기사 두목 고숭이 수양대군의 집에 가서 지금 대홍 단자와 직금 아층 단자 대홍농 각각 한 필, 초록초 두 필, 상하소 한 개를 바쳤다. 단종실록 14권 단종 3년 4월 28일 개묘 두 번째 기사 도승직 신수지를 보내어 사신 고보에게 문안하고 대홍 소라 한 필, 매화족 중효 화족 사모 향대를 주고 정통에게 취 남나 한 필, 사모 수파 부채를 주었다. 매화족은 매화를 그린 족자이고 수파는 수군을 말한다. 단종실록 14권 단종 3년 4월 28일 개묘 세번째 기사 전라도 첫치사 유익명이 졸하였다. 단종실록 14권 단종 3년 5월 1일 을사 첫번째 기사 사인 조효문이 당상의 은원을 가지고 아뢰기를 외방에 부처한 호조 의금부 낭리 가운데 문송수와 김경장은 그 정상이 아곡하니 가볍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충청도 임천에 부처한 전동생, 진천에 부처한 최헌, 원진에 부처한 이서종, 경상도 순흥에 부처한 송인창 은 청컨대 놓아 보내시고 함길도 종성에 부방한 남우량은 청컨대 경에 종편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14권 단종 3년 5월 1일 을사 두번째 기사 사헌집이 이연 장령 이승서 유자면 지평 윤흠이 의금부에 가두었다. 처음에 조칙을 맞이하여 광화문 밖에다가 채붕을 맺었는데 중의 무리들이 와서 구경하는 자가 부녀자들과 함께 잡담하였으므로 사무에서 도척이 없는 자 수인을 잡아다가 문초하니 중 천영이 입을 다물고 대답하지 않으므로 헌부에서 신문하기를 엄하게 하니 천영이 헌부에서 법을 굽혀 형벌을 함부로 하였다고 호소했다. 수양대군이 아전을 불러다 물으니 아전이 말하기를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니 수양대군이 다시 신문을 가하니 형벌을 함부로 가한 일을 대장이 저로 하여금 숨기게 하였습니다. 하니 수양이 말하기를 헌부는 백관의 잘못을 바르는 것인데 지금 먼저 검령을 범했어야 되겠는가? 마땅히 가두고 국문해야겠다. 하고 마침내 계문하였기 때문이었다. 대장은 산부의 장령과 지평을 이끌었단 말이다.
단종실록 14권 단종 3년 5월 1일 을사 세 번째 기사. 화천이 건공을 보내어 표문을 받들고 명나라에 가서 왕비에게 고명과 관복과 채패를 내려준 데 대하여 사례하게 하였다. 그 표문에 이르기를 화정을 보내시어 복전하게 무술을 가하시니 이에 은이 환악하고 공경이 총령을 받자니 감격을 잊을 수 없어 경황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이 용렬한 자지로서 일하면 되게 다행히 장신을 맞이하여 오직 번직을 지키기에 삼갈 줄만 알았으나 일찍이 곤직에 보탬이 되지 못하고 마침내 번거롭게 부주하여 전긍함이 심절하였습니다. 어찌 과처가 이수를 획득할 줄 뜻하였겠습니까? 난고가 환혁하니 우악하신 하늘의 나무이고 저기가 위황하니 특별히 반사하신 사협의 비물입니다. 더구나 채패의 주심을 겸하셨으니 가황의 많으심이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온 나라가 모두 기뻐하니 예전에 일찍이 없었던 바입니다. 이는 되게 인자하고 돈독하신 총애로 어리석고 용렬함을 널리 포용하심이며 신의 술직을 건면하게 함을 어여삐 여기시고 신의 모의를 정성을 살피시어 마침내 번국으로 하여금 특별하신 영광을 입게 하신 것입니다. 신이 삼가 마땅히 받들어 주선하여 마음에 항상 협보를 돈독히 할 것을 생각하고 밤낮으로 성수를 다하시기라고 항상 축원하고 빌겠습니다 하고 박물표에 이르기를 천권이 우용하여 특별히 총명을 방강하셨으니 양전이 비박하나 비천한 정성을 애울하지 표할 뿐입니다. 삼가 황새적포 20일, 백새적포 20일, 흑새마포 50일, 용문 염석 2장, 황갈석 10장, 만학석 10장, 잡채화석 10장, 잡생마 30필을 갖추었으니 위의 물건들은 먼 지방에서 산출한 것이고 양장이 제조한 것도 아니나 중심에서 나온 신의를 살피시고 국어 향상의 의례를 용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황태우가 진언하는 예물은 홍새저포 10필, 백새저포 10필, 흑새마포 20필, 완화석 10장, 잡지화석 10장이고 중궁의 진은 얘는 예물과 같았다. 술직은 제후가 자기의 직책을 다하고 황제에게 보고 드리는 것을 말한다. 우악은 은혜가 넓고 두터웁니다. 단종실록 14권 단종 3년 5월 2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전라도 광주 전주 여산 진안 익산 남원 용단 함열에 서리가 내렸다. 단종실록 14권 단종 3년 5월 2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종친부에서 아래기를 종일품간인 좌우찬성 판중주원사 판동령분사 부마와 같은 것은 모두 조례가 이명인데 오직 종친의 종일품만이 일명뿐이니 청건대 한 명을 더하여 주소서 하니 정부에 의논하도록 하였다. 정부에서 아래기를 이 법은 6전에 기록되어 있으니 마땅히 예전대로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조례는 종친이나 공신에게 내려주던 관노비를 말한다. 단종실록 14권 단종 3년 5월 2일 병호 세 번째 기사. 통사 박지를 보내어 포로되었다가 도망하여 온 중국인 유과적을 암령하여 요동으로 해송하였다. 단종실록 14권 단종 3년 5월 3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전라도 진안 진산 태인 금구 무주 김제에 서리가 내렸다. 단종실록 14권 단종 3년 5월 3일 정리 두 번째 기사. 전라도 고구에 지진이 일었으므로 향과 충문을 내려 해계제를 행하였다. 단종실록 14권 단종 3년 5월 3일 정리 세 번째 기사. 이석형을 첨지중추원사로 김예몽을 지편전 부재학으로 윤자를 사안지평으로 한서룡을 경상도 도질제사로 삼았다. 단종실록 14권 단종 3년 5월 4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사관원에 싸르기를 하삼도는 지난해에 농사를 실패하여 간혹 양식이 떨어진 자가 있고 지금 또 가뭄으로 인하여 파종을 하지 못하였으니 청컨대 사람을 보내 순심하소서 하니 정부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단종실록 14권 단종 3년 5월 4일 무신 두 번째 기사. 고보가 주사 1건 8량, 진사 1건 10량, 웅황 4건 7량을 바쳤다.
단종실록 14권 단종 3년 5월 5일 기후 첫 번째 기사 단호이기 때문에 도승지 신숙주를 보내어 사신을 청하 예고를 하게 하여 경애로에 맞아들여 임금은 남양하고 사신은 서양하여 앉아 연애를 베푸니 사신이 머리를 조아리며 사례하기를 우리들은 본토의 소인인데 전하께서 성연을 베풀어 위로하시니 전하의 후원에 깊이 감사합니다 하였다. 두 사신에게 각각 100어 피초 대도 1파 각궁 한 장 대정 일부 접선 10파 씩을 주고 두목에는 접선 각각 3파씩을 주었다. 접선은 쥐일부채이다. 단종실록 14권 단종 3년 5월 5일 기후 두 번째 기사 단호이므로 이날 내연이 있었으니 이것은 대개 단호인데다가 공명과 관복을 받은 것을 경하기 위한 것이었다. 내연은 왕후가 내빈을 모아 베푸는 진연이다. 단종실록 14권 단종 3년 5월 5일 기후 세 번째 기사 이조의 선지하기를 통사 박유생과 손계종, 악공, 상낙손, 김강, 권미, 고석생은 대마도 경차관 원요연을 따라 왕래한 공로가 있으니 아울러 가자에 서용하라 하였다. 단종실록 14권 단종 3년 5월 6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예조, 좌랑, 안초가 본조와 의정부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국기 일을 당하여서는 관번의 찬구에는 고기를 쓰지 말고 사신이 만약 묻거든 마땅히 사시로 대답하소서. 그러나 사신이 또한 고기 반찬을 철거하려 하면 소찬을 올리고 또 주봉배 때에도 관반이 사신에게 고하길 선왕의 기신이므로 신자로서 차마 풍악을 들을 수 없으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사신이 만약 말하기를 우리들도 마땅히 풍악을 제거하겠다 하면 그렇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국구의 일은 임금과 왕비의 제사 또는 그 제삿날이다. 소차는 생선이나 고기버치가 없는 반찬이고 주봉배는 낮에 올리는 술이다. 단종실록 14권 단종 3년 5월 6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사인 주효문이 당상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경기 충청도는 의정부 지인을 보내어 양맥과 파종의 상황을 살피고 하고 그 나머지 제도는 감사에게 요시하여 순심해 아뢰게 하고 또 국왕의 뜻을 경계하게 하이게 이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14권 단종 3년 5월 7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사신이 활쏘기를 보려고 하므로 수양대군에게 명하여 무사를 거느리고 모화관에 가게 하니 사신이 이르러 그 잔치를 베푸고 활쏘기를 구경하는 도승지 신숙주가 선언을 가지고 왔다. 사신이 수양에게 이르기를 우리들이 해청 2, 3년과 토표를 얻어서 진상하고 싶습니다. 아니 수양이 말하기를 표는 이미 제도로 하여금 잡게 하였으나 토표는 야인의 땅에서 오는 것이고 해청은 또한 가을과 겨울 사이 북방에서 오는 것이니 모두 우리나라의 소산이 아니므로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신이 말하기를 성신국 구하면 해청 같은 것을 어찌 얻기 어렵겠습니까? 아니 수양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중국에 대하여 모든 일을 진심으로 하시는데 해청을 잡는 일만은 그 시기가 아닐 뿐입니다 하였다. 사신이 말하기를 옥교 안에 있는 매를 진언하여도 좋습니다니 수양이 말하기를 지난해 사은사가 갈직에 3년을 진상하고 올해 또 1년을 진상하여서 지금은 1년도 없습니다 하였으니 사신이 말하기를 본국에서 선득 년간에 백각응을 진상하였으니 만약 해청을 구할 수 없다면 이 매도 가합니다니 수양이 말하기를 이 매도 토산이 아닙니다. 지금 백응이 1년이 있으니 이것을 진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사신이 말하기를 내일 가지고 오십시오. 내가 보겠습니다 하였다. 해청은 송골매이다. 토표는 쓰라쏘니 옥교는 궁 안에 있는 다리 즉 내궁을 말하고 백각응은 맥의 한 종류인데 흰바탕에 부리가 날카로운 매이다. 백응은 흰매이다. 단종실록 14권 단종 3년 5월 8일 임자 첫 번째 기사 경영관이 진강하였다. 이날 석강에서 논어에 쏘는 것은 가죽을 주로 하지 않는다는 말에 이르러 경영관 하위지가 아뢰기를 예전에는 쏘는 것이 덕을 보는 것이었으나 업양의 예가
실로 이에 속하는 것이었는데 후세의 덕과 이해가 모두 없어지고 한가지 기사가 되어 임금은 오로지 무국만 숭상하여 사엄만 일삼았으니 어밀과 사냥이 모두 이로 말미암아 생긴 것입니다. 청컨대 학문에 전심하시어 성심을 밖으로 돌리셔서 사냥이 쏠리지 마소서 하고 또 임금이 신하를 부르기를 예로 하고 신하가 임금을 섬기기를 충성으로 한다. 는 말에 이르러 아뢰기를 임금과 신하는 의로 합쳐진 것이니 신하를 부르기를 예로 하고 임금을 섬기기를 충성으로 하는 것은 언사로 서로 접함을 이르는 것이 아니고 전과 지를 서로 믿어 간하면 행하고 말하면 듣는 것을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예전에 인신이 3번 가나에 임금이 듣지 않으면 인신이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차마 가버리지를 못하고 반드시 경내에 있으면 하교를 기다리고 있다가 임금이 환을 내리면 돌아오고 결을 내리면 떠났으니 군신 상하가 서로 믿는 의를 임금이 마땅히 깊이 살펴야 합니다. 하고 관전은 즐겁지만 음란하지 아니하며 슬프지만 상하지 아니한다는 말에 이르러 아뢰기를 저는 본시 물세로서 그 물건됨의 정이 지극하나 분별이 있으므로 사인이 문왕이 선득이 있어 현비를 얻어 그 다스림이 이룬 것을 기쁘게 보고 이를 취하여 흥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나 내조의 아름다움은 진실로 임금의 마음이 바르고 마음이 수양되어 과처에 본보기가 되는데 말미암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임금이 아침에는 정사를 듣고 낮에는 방문하여 하며 저녁에는 정사를 닫고 밤에는 몸을 편안히 하여 일찍이 잠시도 정사를 패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또 예전에 제왕으로 나라의 장구함을 누린 자는 모두 어미를 경계하였으니 청컨대 전하께서 삼가 유연하지 마시고 그 덕을 닦으소서 하였다. 석강은 저녁에 베풀던 경연의 강을 말한다. 임금이 환을 내리면 돌아오고 겨울을 내리면 떠났으니는 옛날 임금이 지니던 환패와 옥패를 말하고 환을 내려주면 신하가 돌아오고 결을 쓰면 의가 끊겨 신하가 떠나갔다. 환전은 시경의 편명이다. 단종실록 14권 단종 3년 5월 8일 임자 두번째 기사 우부승지 구치관이 사신에게 문안하고 인하여 배경을 보이니 사신이 말하기를 이것은 무슨 종류의 매입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가끔 다른 지경에서 오는데 다행히 얻었습니다. 무슨 종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했다. 사신이 말하기를 그 빛깔이 흰이 해청의 종류 아닙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해청과 제품이 아주 다르니 아마도 같은 종류는 아닐 것입니다.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내가 꼭 가지고 가겠습니다. 단종실록 14권 단종 3년 5월 8일 임자 세번째 기사 자부승지 곤남이 상사에 사직하기를 신이 일찍이 강부에 있을 적에 젖을 제대로 못 먹어 초친 때부터 이미 풍습의 병이 있고 조금 컸으는 식상의 정세까지 더하여 때로는 중하고 때로는 경하여 거의 편한 한 해가 없어서 혹 의약을 쓰기도 하고 침평을 놓기도 하며 또 온천에 모욕도 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조호하여 겨우 구명을 보존하여 나이 40에 항상 병이 끊이지 아니하여 머리가 아프고 등이 시리고 신기가 혼탁하고 음식이 감소되어 땀이 잘 나고 허도까지 겸하여 한기가 두렵고 바람이 겁이 나서 한여름이 아니면 옷을 벗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새 모든 정세가 함께 일어나 기식이 어렵고 정신이 없으며 음식이 감소되어 보행이 어렵고 형무가 파리하여 날이 갈수록 더합니다. 신의 병은 어릴 적부터 시작되어 지금에 이르러 그 고난이 깊고 고질이 되어 순월로서는 효용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외람되게 성상의 은혜를 입어 본원에 타경되어 직책의 기밀을 관장하게 되면 바가 가볍지 아니한데 한 달 동안의 병으로 인하여 출사하지 못한 것이 반이나 되니 직책을 비운 것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므로 신은 한 산의 직책에 처하는 것이 분수에 마땅한데 영화를 탐하고 총애를 무릅쓰며 우물쭈물 지금에 이르렀으니 마음의 실로 미안할 뿐만 아니라 힘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신은 본래 용렬하고 어리석은데 지나치게 성상을 은혜를 입어 총명이 분수에 넘칩니다.
복이 지나치면 재앙이 생기는 것이 이치로 보아 필연한 것이니 더욱더 경황스럽습니다. 신의 병의 근원이 비록 깊으나 연치가 쇠모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수년 동안 한가함을 얻어 야기에 전심하여 만약 천복을 받게 되면 진실로 미천한 목숨을 연장하여 다시 견마의 힘을 가지고 다하고 그의 누이의 정성을 다할 것이니 엎드려 바라건대 장명을 환수하시 한산에 두어 신으로 하여금 약속의 전심하에 여령을 보존케 하여 길이 생생의 은혜를 입게 하시면 심히 다행함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도성지 신숙주가 아뢰기를 권남은 어려서부터 병이 많아 밤낮으로 마음이 편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맡은 바 공방은 별로 긴급한 일이 없으니 그런대로 사진하더라도 폐사는 없을 것이니 마땅히 청허하시기 하지 마소서 하였으므로 명하여 사장을 돌려주게 하였다. 강보는 포대기고 초치는 다방머리에 이를 갈 시기의 어린아이 곧 7, 8세 정도의 아이다. 침평은 쇠침과 돌침이다. 누이는 땅강아지와 개미이고 공방은 공전의 일을 맡아보는 승정원의 육방의 하나이다.